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7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정의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최근에 환자가 유입된 태국, 싱가포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국가의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 변경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7일부터는 검사기관을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 개의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방법으로 검사 시간만 6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검사는 검체를 채취할 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레벨 D 정도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환자의 상기도, 하기도 검체를 채취를 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하여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 대응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제를 개발하고 검증된 치료제 중에서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서 2월 중 과제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9시 기준으로 총 885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3명이 확진되었으며 693명이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234명으로 이 중 9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첫 번째 확진받은 환자가 퇴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중국인으로서 1월 19일 인천공항 검역 과정을 통해서 발열이 확인되어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되어 1월 20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발열 등 증상 및 폐렴 소견이 호전이 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37세 남성 한국인으로서 17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88명이 확인되었고 조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의료기관, 음식점, KTX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동선은 부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20번째 확진자는 41세 여자 한국인으로서 15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입니다.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자가격리 중에 목이 불편하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검사하였고 결과가 확진되었습니다. 21번째 확진자는 59세 여자 한국인으로서 6번째 확진 환자의 지인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에 자가격리 중에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46세 남자 한국인으로서 16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에 가족 접촉자 검사를 하는 결과 확진이 되었으며 현재는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상세한 조사는 진행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57세 여자 중국인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날 국내에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입국자 정보를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관리토록 하였으며 위 사례는 서울시 사례로 외국인입니다.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입국자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소재지를 파악한 후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즉각 대응팀이 나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는 1,605명 중에 잠복기가 지나거나 기출국자 등을 제외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71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락 불가자는 외국인이 29명이고 내국인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는 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7명은 현재 보건소가 관리 중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 3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인으로서 주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번째 확진자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최근 중국 이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다수의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귀국 후에 동남아 여행 시에 다음 사항을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때는 손을 자주 씻어 오염된 손을 통해 눈, 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손 씻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여행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을 피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가능한 피하되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이 우려되는 공항과 또 국제행사 참석 시에는 특히 이러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의 위생 수칙을 당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가능하면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머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연구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원호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이 잠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원호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연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 대응 연구 사업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 진단제, 기존 약물을 활용한 치료제 재창출 등 긴급 대응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 대응 연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연구개발 과제가 과제 기획부터 착수까지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본 사업은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수주 이내에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보다 신속하게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 연구 체계로서 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통해 긴급 현안 수요를 발굴하였으며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4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신속 진단제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이 과제는 면역학적 반응 원리를 기반으로 진단 검체 전처리, 항원 진단 기술, 시약 개발 및 임상학적 성능 평가 등 방역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공지능 기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재창출입니다. 이 과제는 현재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 치료제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신속히 선별하여 시급히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입니다. 본 과제는 증식 특성, 병원성, 감염력, 항원성, 면역력 등 바이러스의 고유 특성을 분석하여 방역 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감염 환자의 처치 및 향후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 역학 정보 및 자원 수집 제공 연구입니다. 동 과제는 국내의 발생 지역의 감염 발생률과 분포율 등을 분석 예측하고 해외 바이러스 R&D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자원을 수집 제공하여 방역 당국의 적절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금일 중앙, 지방 재난안전연구개발 협의체를 개최해 앞서 말씀드린 4개의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2월 중에 연구 책임자를 선정하여 과제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기술들을 신속히 개발하는 동시에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긴밀히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긴급 대응 연구 관련돼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례정의 관련된 검사기관 확대와 관련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세종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혹시 당산에 있는 기자님들 중에 긴급 대응 연구와 관련된 질의 있으신 분들을 말씀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긴급 대응이라는 표시가 붙었는데 그럼 가장 시급히 개발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RNA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이것의 그 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관련 연구기관들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후보 과제를 도출을 했고요. 저희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가장 신급하고 또 개발 가능성도 있는 것들로 저희가 4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뭐 가장 시급하다고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제를 개발하는 게 뭐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효능이 입증된 약 중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효력이 효과가 있는 약을 선별해서 이렇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제도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시기는 저희가 뭐 지금 언제쯤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와 또 연구진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적용이 가능한 성과가 있으면 즉시 질병관리본부와 또 협의해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네, 추가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이석하시고 사례정의 관련된 문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정의 확대와 검사기관 확대 관련되어서 질의 있으신 기자님 세종에서 세 분 먼저 받고 당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투데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23번 환자가 전수조사로 확인되기 전까지 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광을 다녔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락두절 외국인이 4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바뀐 사례 정의로 이제 대응이 충분하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확진 환자 23명 중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환자는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우한 방문 한국인이거나 2, 3차 감염자 또 제3국 감염자인데 지금의 입국 제한 조치가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좀 다른 추가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23번 환자는 저희가 아침에 받아서 8시에 보내드리면서 바로 보내드려서 즉각대응팀이 지금 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고는 오늘 모니터링 할 환자를 찾아서 또 관리를 하면서 발열이 있어서 일단 검사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세한 거는 아마 지금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하는데 이분이 8명하고 같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명 중에서 1명은 이제 양성이 돼서 발열이 있어서 진단이 돼서 격리 조치가 된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5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됐고 2명은 검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이 환자가 언제 무슨 증상이 있었는지는 좀 더 면밀한 확진자 조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어서 발병일과 또 경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현재 저희 확진자 23명 중에서 이 환자까지 포함하면 이제 3명이 됩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하고 일본 환자하고 요 분, 그래서 국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 이제 우한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오시는 정도여서 아직은 이제 중국의 후베이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 또 입국 제한이나 이런 걸로 그쪽에서의 차단, 우리나라에서 입국 금지로 유입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적어도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계속 지속하는 게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를 그리고 추적이 안 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를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국인 1명, 외국인 29명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보도자료는 지금 37명으로 드렸는데 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지자체가 내국인 7명은 관리를 하는 중이라고 보고를 받아서 내국인은 1명, 그다음 외국인은 29명, 총 30명으로 그렇게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CCTV도 보시고 거의 추적을 하는 다양한 그런 거의 수사 기법으로 현재 소재지를 찾고 있어서 경찰청의 협조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적극 추적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 KTV 이혜진 기자인데요. 사례 정의가 이제 바뀌게 됐는데 내일부터 바뀌는데 이거를 이제 기존 거랑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이제 바뀐 거는 이렇게 변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후 비교표를 드렸으면 좀 이해하기 쉬우셨을 텐데 저희가 좀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해서 지침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후베이성을 다녀와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의사 환자였습니다. 근데 바뀐 기준은 후베이성이 아니라 중국 전체로 확대를 해서 중국을 다녀와서
관련 또는 호흡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서 폐렴이 있어야 의사 환자로 관리가 됐는데 폐렴이 없고 전 단계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중국에 대한 사례 정예를 대폭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동일합니다. 세 번째, 그 의사 소견에 따라서 의심되는 자라고 의사의 재량하에 검사와 격리를 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동남아 환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더라도 현재 국내에서는 아무런 노출이 없이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만 가지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는 국가를 다녀와서 생기거나 아니면은 원인불명 폐렴인 경우에는 의사들이 가장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므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의심하에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사례정의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또는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증이나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네, KBS 양예빈입니다. 23번 환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 중국에서 감염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감염됐다고 보시는지 잠복기와 연관지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국내 감염 추정이라면 확진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4차 감염 가능성 어떻게 추정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우한 폐쇄 직전에 한국 관광을 왔다는 점에 의문이 있는데 한국에서 정말 관광을 했는지, 그리고 국내 환자 절반 이상이 중국 방문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제3차, 4차 감염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닌지, 이렇게 확산될 경우 다음 대비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23번 환자 정보는 저희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23번 환자가 입국한 날짜가 1월 13일이기 때문에 이제 잠복기나 이런 걸 고려하면 이제 발병일이나 이런 거는 좀 환자 조사를 좀 면밀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이제 우한이 공항을 폐쇄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귀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아마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단체 관광을 오셨는데 처음에는 호텔 예약한 호텔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호텔로 그 주소지가 나간 건데 그 호텔에 갔더니 이제 이미 퇴실을 하셨고 예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숙소에 있었던 거를 저희가 주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추적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경찰의 협조로 이거를 찾아서 이제 보건소가 관리를 하시면서 발견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발병일 또는 잠복기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우한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감염됐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한에서 감염된 상태로 오셨고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정확한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차 감염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발생을 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는 확진 검사를 강화하고 또 사례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처럼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특히나 경증 환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감염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파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런 그 환자가 증가했을 때 격리, 그러니까 진단, 치료, 그리고 또 입원 환자를 그 관리할 수 있는 병상과 그다음에 인력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대비해서 그런 의료 자원들에 대한 대비 계획을 만들어서 동원하여 대비하는 것, 그러니까 환자 증가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어떤 대응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2009년 신종플루 같은 거하고는 다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현재는 이제 저희가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지금 저희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찾아서 치료가 가능한 약물들이 무엇인지 그런 진료에 대한 방침을 좀 정하고 약물을 확보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파를 차단하는 게 이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위생을 통한 그런 그 전파 차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3번 환자와 관련된 내용은 그 부분은 지금 더 말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저희도 오늘 아침에 이걸 한 8시, 7시, 8시 정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 정보는 좀 나가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종에서 한 분만 더 받고 당산에 4분 계시는데요. 여기서 한 분만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그 16번째 환자 가족이 또 확진이 생겼는데 16번째 환자 그 가족 3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말씀해 주셔서 이게 뭐 음성에서 다시 양성으로 바뀐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제 20번째 환자도 15번 환자의 접촉자. 근데 이제 이게 4일에는 가족 간 밀접 접촉자 7명이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외에 다른 환자가 20번 환자가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수조사 오늘 오전에 차관님은 이제 연락 안 되는 분이 76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왜 바뀐 건지 좀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 추적 대상자는 숫자가 조금 매일 통계들이 좀 다르고 차관님은 이전 통계를 인용하셔서 아마 말씀 주신 걸로 생각하고요. 오늘자로 저희가 다시 정리한 통계가 이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게 최종 현 시점에서의 통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16번 환자의 가족이 오늘 2명 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가족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16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16번 환자의 네. 가족 이제 3명 이제 3명이 지난번에 음성이라고 3명이 음성이라고 했는데 했는데 지금 가족이 1명이 추가가 양성이 명. 됐으니까 이게 네네. 어디 가족이 추가된 건지 음성 네, 환자가 네. 양성이 된 건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적어서 지난번에 가족 3명이 음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분들이 여행을 6명이 가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5명이시고요. 한 분은 이제 친척. 그래서 이제 총 그 직계 가족만 따지면 5명이시고 2분이 따님하고 어머님이 양성을 받으신 거고요. 나머지 가족 3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돼서 자가격리 중이신 거고요. 이제 그리고 같이 친척. 네, 친척 1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된 거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15번 환자의 가족이 이제 4일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밀접 접촉자 7명이 그게 이제 그 이외에 환자가 20번 환자인 건지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각 대응팀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아침에 발생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문자로 드리고 아니면 내일 브리핑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산에 있는 기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TV조선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예, 한국일보 김준호입니다. 저 질문 2가지인데요. 하나는 19번 환자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지금 이미 보도가 헬리오시티에 서울에 살고 잠실의 성형외과 의사이며 이런 게 나가서 그동안 진료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런 게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또 이분이 23일날 입국하셨기 때문에 잠복기 이후에 발병한 것인가 이런 내용까지 다 확산되고 있어서요. 그 사례 19번 환자에 대한 확인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방금 말씀하시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날 수 있고 경증 환자가
인한 전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차관도 뭐 지역사회 전파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인할 수 없는 감염, 경증 환자 전파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인할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19번 환자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팩트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병일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다. 그거는 팩트로 정정해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홍콩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중국의 그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소소한 환자들이 생기다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이 경증 초기부터 전염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다른 거보다는 좀 치명률은 상당히 낮지만 전염력이 높다라는 게 최근 나와 있는 그런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기초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감염자가 앞으로 누적이 되거나 쌓이면 지역사회의 어떤 확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홍콩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주로 중국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이제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어디서 여행력이 없는 환자들에서도 진단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9번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내용이고 20번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관리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곽진 환자관리팀장입니다. 예, 그 말씀 알고 계신 대로 그 20번째 환자분은 그 15번째 환자분의 가족 되시고 처음에 그 15번째 환자분이 확진 받으시면서 접촉자로서 같이 검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음성을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자가격리 진행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을 한 것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였고 거기에서 확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네,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입니다. 그 23번 환자는 그 소재지 파악이 언제 된 건가요? 오늘 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는 그 추적 중인 내외국인 전수 대상자 연락 두절된 것까지 다 합쳐서 216명이라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30명은 제 생각엔 잠복기 끝난 사람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맞는지 궁금하고요. 잠복기 끝나도 오늘처럼 23번처럼 늦게 파악된 전수 대상자들 있을 텐데 이렇게 추적 끝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22번 환자는 16번 환자 오빠라고 원래 이 정도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통계는 아마 이제 집계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이나 관리 대상이 종료된 데는 그 잠복기가 14일이 종료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출국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뭐 잠복기가 끝난 이후에도 뭔가 발병을 하거나 발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저기 될 때까지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재지 파악 언제 됐는지. 그 부분은
소재지 파악은 경찰청이 2월 5일 날 소재지를 파악을 해서 회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인데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16번 환자 가족, 그러니까 직계가족 5명이랑 친척 1명, 그 6명이 여행을 가서 그 엄마랑 딸이 양성이 나오고 친척도 양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왜냐면은 오전에 그 지자체에서는 이 22번 환자가 16번 환자의 오빠이고 16번 환자가 설 연휴를 맞아서 이제 오빠랑 식사를 같이 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사례정의에서 지역사회 유행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또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이 지역사회 유행국가 그럼 어느 나라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 갔다 온 사람 중에 지금 환자가 2명이나 생겼는데 행사 주체라던가 규모라던가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정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22번 환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약간 정보에 대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22번 환자는 16번 환자의 친척이고요. 같이 여행 가신 분은 아닙니다. 말한 대로 돌아와서 그 16번 환자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노출된 걸로 1월 20일 날 그렇게 해서 그때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 중에 진단되신 분이 맞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신 친척이 아니라 국내에서 접촉한 친척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WHO나 각 국을 통해서 지역의 환자 수는 매일매일 공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환자가 우리나라처럼 유입된 환자고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가족 간의 전파인지 아니면 진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의 환자여서 뭔가 지역사회 유행을 의심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싱가포르나 태국처럼 그 지역에서 감염이 의심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우에는 지역사회 유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클루를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 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들이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 한번 좀 더 확인을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국 참석자는 3명이 맞고요. 더 그 참석자는 없으신 걸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네.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됐던 회사에서 109명 정도가 참가한 비즈니스 미팅이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참석자는 3명이었고 그 중에 2명이 확진이 되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 1명이 확진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사를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 국립감염병 센터에서 검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내 참석자는 3명이고 2명이 확진되었고 바로 잡습니다. 한 명은- 환자관리팀장이 4명이라고 합니다. 참석자가. 예, 정정합니다. 한국 참석자는 4명이라고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4명으로 환자관리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 참석자는 국내 참석자는 4명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곽진 팀장이 올라가서 혹시 정정할 내용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이 브리핑이 진행되는 이 상황 중에도 계속 지금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수 정보는 조금의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국내 참석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3명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현지에 그 싱가포르 현지에 그
해외에서 다른 국가에서 싱가포르로 온 한국분이 또 있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4명이라는 말씀이고요. 국내에 체류하신 분 중에서는 이제 3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TV조선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먼저 내일 사례 정의가 확대가 되는데요. 여기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이게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증상 발현 하루 전까지 그 접촉자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싱가포르 컨퍼런스 그러면은 이제 2명 확진이 났는데 나머지 한국인 2명에 대해서는 뭐 검사가 진행되는 건지 여부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20번이 음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양성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음성이 나왔던 그런 환자들의 이제 그 유증상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20번인 경우에는 이제 접촉자로 분류되는 시점에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음성이 나올 거를 이제 예측하고 실은 검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출되고 또 감염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접촉자 조사가 됐을 시점에 혹시나 있는지를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유증상 상태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의 음성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 중에서도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하도록 그거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과 역학적인 소견 이런 거를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정의 부분과 나머지 2명에 대한 건 우리 팀장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사례 정의 부분에서 그 접촉자 정의 부분에서 그 접촉자 범위 설정에서는 그 증상 환자의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때 증상 발생일 하루 전까지의 동선상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하루 전이라는 시기가 그러니까 증상 발생 전 무증상 시기에 전파나 감염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본인이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증상이 실제로 그 어떤 그 임상적인 증상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그런 판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 그 컨퍼런스 참석자와 관련된 부분들의 조치에 있어서는 그 세 번째 나머지 그 국내에 있으신 다른 한 분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지금 격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검사 결과는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 그 국 외에 있으셨다라고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컨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방금 증상 발현 하루 전 접촉자로 확대하는 게 잠정이라는 말씀이 그럼 내일부터 확대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지금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개정되는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네, 그 접촉자의 판단 기준을 발병일 하루 전까지 확대해서 조사하는 거는 오판 지침에 반영되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질문하지 않으신 기자님 먼저 그럼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종에서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오늘 23번째 환자분은 어느 곳으로 격리 이송되셨는지가 안 나와서요.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저희가 보고받은 게요. 그래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네. 네, 세종에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끝. 그럼 여기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자님 먼저. 네. CBS 김민재입니다. 그 싱가포르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스폿으로 얘기됐던 게 우한 국제무역센터 있었잖아요. 그거는 있었던 한국인 추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랑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숙소가 23만 원짜리 그 서대문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호텔이었는지 애초 묵었던 호텔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예약이 끝나서 자녀와 함께 있었다는데 그 자녀가 서대문구 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자녀는 뭐 대학원생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떤 대학원인지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원인지 그 이름을 밝힐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현지 조사팀이 좀 조사를 해야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받는데 아마 언론에서는 이런 추정 기사들이 좀 나고 있나 봅니다. 원래 이분들이 예약했던 숙소는 중구 소속이었고요. 중구 보건소 관할이었고요. 새롭게 그 주소지를 확인한 거는 서대문구 보건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동행자 중에 있었을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세부 내용은 저희가 명수만 아까 확인을 해서 5명은 음성 확인, 2명은 검사 중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4명 확진자 이후에는 추가로 확진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인회 통해서 명단을 최대한 그 받을 예정인데 우한시에 있는 그 현지 직원을 통해서 사무실에 가서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저희한테 인적 정보를 주시겠다고는 했는데요. 거기가 다 통제가 돼서 접근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한 50여 분 계시는 거는 맞고, 그리고 일부는 귀국하셨고, 저희가 일부는 또 음성 확인하신 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의 추가 환자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2분 더 받고 짧게 질문과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하지 않으신 기자님 먼저 순서대로 2분 예, 질문 주십시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16번 환자의 태국 감염 경로 이게 다 태국에서 한 건지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좀 업데이트된 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음성이 2번 나왔다가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다가 양성으로 뒤집힌 게 2번째인데 그 2 조사가 뭐 RT-PCR을 도입한 이유라서 뭐 2 조사가 달랐는지 그리고 뭐 초반에는 2번 해서 뭐 검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는 그러면 2번을 해서 그 2 조사를 비교하셨던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 다른 건데도 2번째로 이제 뒤집힌 거라면은 그 조사 이후 바로 격리 해제하는 게 더 불안한 거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접촉자에 대해서는 이제 접촉자로 분류될 당시에 일부는 혹시 그 상태가 감염됐을 상태가 있을까 봐서 확인하는 일하고 증상과 상관없이 검사를 다 하는 거고요.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격리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14일이라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14일간 자가격리는 동일하게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광주 21세기 병원 환자분들도 다 검사했는데 어제는 다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14일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하고 또 경과를 지켜본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검사법의 차이라기보다는 검사하는 그 시기의 차이, 잠복기에 대한 그런 그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환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아직 그 조사 중이고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이 사람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태국 정부에 보내고 또 거기서의 어떤 같이 협조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상당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세종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쭈면은 그러면 그 2 조사가 첫 번째는 처음에 했던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던 RT-PCR 말고 그 실시간 PCR 말고 첫 번째 PCR이고 이번에 뒤집힌 거는 RT-PCR이라 그 실시간 RT-PCR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검사 방법이 동일하냐는 질문이신 거죠? 네, 동일한지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된 뒤에 검사 방법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1월 31일 이후에는 지금 도입하고 있는 RT-PCR 방법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RT-PCR 방법으로 둘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여기 세종에서 한 분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 정동수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17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경로가 나오는 거 보니까 24일 발병일로 추측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도 싱가포르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지랑 24일을 발병일로 잡으신 원인이나 그때 증상이 이미 시작된 걸로 보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8번 그 따님분 같은 경우에는 16번 어머니한테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태국에서 같이 감염이 됐는지 그것도 추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온 게 있는 건지 여쭙고 또 세 번째는 자가격리자 중에서 혹시 미성년자나 혹시 보호자 없는 분이 따로 그때 예전에 있었던 케이스처럼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랑 대처 방안도 있는지 그리고 동남아 여행 갔다 온 분들에게 공고나 안내 문자 같은 걸로 또 다른 안내를 더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17번 발병 일시에 대해서는 팀장이 좀 얘기해 주시겠고요. 그 따님의 감염 경로는 같이 공동으로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공동 폭로로 잠복기의 차이로 감염이 발병을 했을 가능성과 어머니랑 같은 병실에서 며칠간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같이 공동 노출돼서 감염됐을 가능성 둘 다 어떤 거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기 현상 형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태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통계는 현재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통계까지는 보고받고 있지는 않고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1대1 관리를 하면서 생활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충분하게 지원책, 특히 미성년자나 어린 자녀들은 그 돌볼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진 팀장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좀 전에 질의하셨던 그 17번째 환자분, 19번째 환자분 동선 관련돼서는 일단 현재까지 그 17번째 환자분에 대한 동선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를 오늘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동선을 이제 24일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현지에 계셨을 때의 증상이 발생하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24일 날 국내에 입국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의 동선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앞서서 질문하셨던 그 싱가포르 참석자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증상 현재 없으신 상태로 자가격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9번도 같이 현지에서 증상이 있었던 건가요? 19번 환자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병일이 언제냐는 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보수적으로 넓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넓혀서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서울에서 기자님 질문이 6개가 있고 여기서 4개 주셨는데 2번은 나중에 돌아와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당산에서 6분을 마지막으로 순서를 좀 해서 좀 단답형으로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분 순서가 제가 받은 건 쿠키뉴스, 뉴시스, MBN, 경향신문, 한겨레 2대1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가지씩만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센스의 김영민입니다. 지금 중국 이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감염사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홍보 활동을 하시고 계시긴 한데 내부적으로 정부에서 혹시나 좀 더 강한 자제 권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남아 여행에 대한 여행의 권고 차원의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그 나라의 유행 환자 숫자뿐만이 아니라 환자 발생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유행이 있는지, 뭐 지역이 확산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위험도를 보면서 만약에 위험이 올라간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권고와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좀 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 개 질문이 있는데요. 20번째 확진자 목이 불편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근육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목구멍 안에가 아픈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근육통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살해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직 이거는 좀 근거가 약하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3번 환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6번, 10번, 11번, 21번 환자 발생했는데 이 3번 환자 슈퍼전파자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걸 1번 환자 퇴원할 때 이 사람이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퇴원 시점이랑 격리해제 시점을 좀 구분할 필요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1번 환자 격리해제가 아니고 퇴원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네네. 퇴원이 맞다면 이 환자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1번 환자는 저희는 퇴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를 하고 거주 때문에 병원에 계속 머물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퇴원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포함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런 개별적인 증상 하나하나로 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발열과 그리고 기침과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을 위주로 판단을 하되 의사의 소견으로 그 종합적인 위험도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 불편한 거는 그냥 표현 그대로 목이 좀 불편하다는 거지 그걸 근육통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인후통으로 가기 전 단계에 목이 좀 불편하다거나 그런 표현으로 그냥 환자가 표현한 그 워딩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격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좀 객관적인 임상 증상이나 징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번 환자가 슈퍼전파자냐고 질문. 3번. 3번. 아, 네. 그 3번 환 3번 환자는 현재 국내에서 이 3번 환자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거는 6번 환자이십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셨던 지인이신 거고 그 6번 환자가 이제 전파를 시키신 분이 가족이 2명 그리고 지인이 1명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번 환자를 슈퍼전파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전파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병원처럼 밀폐된 뭐 응급실 같은 그런 밀폐된 상황에서 한 명의 환자가 동시에 여러 명을 감염을 시킨 그런 경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MBN 기자님. 네, MBN 강대엽입니다. 19번째 전파자가 김포에서 제이큰 아울렛을 건축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3번째 환자도 본부장님이 아까 서대문 목편에 가는데 이분이 이미 퇴실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분 이 호텔이 어딘지 정보 측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름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선별진료소 늘리는 과정에서 민간병원에 사전에 협의 없이 약간 통보식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통보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번은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아마 조사 중이어서요. 확인이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의 호텔의 경우도 지금 그 호텔을 방문했던 게 이제 뭐 발병 전인지 후인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동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자체별로 주민들이 가실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1개소 이상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지자체에 요청을 드렸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다른 지원책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경향신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의 이수인 기자입니다. 저 사례정의 관련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오판 사례정의 보면 결국 그 의사 환자에서 방문 지역을 특정해서 명시한 것은 중국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국가명을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에서 중국으로만 이게 결정이 났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의사 소견 판단하는 부분을 괄호치고 지역사회 유행국가로 분류하신 것인데 결국 위험수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가 싶은데요.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된 건가 궁금하고 지역사회 유행국가라고 하면 어떤 리스트 같은 것이 제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의사환자 정의에서는 현재는 중국이 후베이성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역으로 유행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제한적인 유행하는 것까지를 위험도로 보기는 어렵고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있는 국가로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모든 검사를 다 수용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드리기 위함이고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로 이미 환자가 유입된 싱가포르하고 태국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그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높여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국가명을 나열하지 않은 이유는 계속 그 유행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유행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정보를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한겨레 기자님 그리고 이데일리 기자님 두 분 남으셨습니다. 예, 한겨레 박현정인데요. 그 사례정의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국가 명시하지 않으신 이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이거를 안내할 때 어떻게 할지 좀 헷갈리진 않을지 지금 좀 매뉴얼만 보다가 좀 또 약간의 좀 사고나 오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보완책이 좀 궁금하고요. 23번 환자 같은 경우에 스스로 보건 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경찰이 찾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정확히 2월 5일 어떤 과정으로 이게 찾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23번 환자는 저희 팀장께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지침이 개정이 되는 거를 시행할 때 그런 혼선이 없게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좀 더 정리를 해서 그 통보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국가의 정보가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딱 사례정에다가 못을 박으면 매일 그 지침을 변경해야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혼란이 없게끔 좀 더 이 지침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환자 곽진 팀장 가능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23번째 환자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그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보건소에서 이 환자분을 확인을 한 이후에 이분이 발열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소재를 파악한 것은 이제 경찰청 협조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당산 기자실에서 한 분 이데일리 기자님 하시고 세종에서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기자님 한 분 이렇게 두 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질문은 저희가 전화번호 3개 드린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윌리엄 청소입니다. 인천공항을 경유한 환승객들 사이에서 발열이 있었는데도 별 검사 없이 보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환승 여행객에 대한 방역 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일본 확진 환자가 환승객이셨습니다. 그래서 환승 단계에서 고열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확진을 해서 격리 조치를 한 거고 나머지 여행객들을 그때 일부는 증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일본 정부에 사전에 통보하고 일본으로 가셨던 사례가 있고요. 이분들 가족들은 한국에서 계시다가 중국 당부하고 협의해서 무증상인 걸 확인하고 이렇게 보낸 적은 있기 때문에 환승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검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입국 과정이 없이 그 출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승객 말고요. 네. 뉴질랜드에서 네. 상하이를 가는데 네. 증상이 있었는데도 아무 검사 없이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다른 경유하는 환승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 직항을 타고 오시고 그러니까 일본 확진 환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셔서 일본으로 가시기 위한 환승객이셨는데 이제 저희가 환승 단계에서 환승객에 대한 검역에서 환자를 찾았다라는 그런 이제 동일한 그런 원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종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지 않으신 기자님. 네. 네, 저 뉴스원 기자 서영빈입니다. 마지막으로 21번 환자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접촉 장소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곽진 팀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드리고요. 21번 환자의 동선 그리고 접촉 장소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21번 환자분은 이제 6번 환자분의 접촉자이시고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지인이어서 교회에서 접촉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접촉자로 분류가 되셔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그 상황에서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네, 그럼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고 기자님 질의응답은 계속 문자나 전화로 받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